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각국의 상류층 문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남자, 아메리칸 남자 크리스 존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뭐하지만 북한에서 상류층으로 살았던 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류층. 네, 안녕하세요. 부자 되고 싶은 프랑스에서 온 로빈 데야나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의 전문가 구정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비상류층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입니다. 상류층에 있는 그 부자들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각 나라에서는 부자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미국하면 맨해튼이죠. 맨해튼. 그 중에 Upper East Side이라고 센트럴 파크 있죠. 센트럴 파크 끼고 있는 이 오른쪽 그 지역인데 센트럴 파크 뷰만 있으면 엄청난 부자예요. 거기 집 형태도 다양해요. 고급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고급 콘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는 코앞이라고 있어요. 코앞이요? 제가 돈 주고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각하는 게 그 건물 그 일부 지분을 이렇게 돈 주고 사서 거기 그 호수 중에 하나 살 수 있는 권리가 저한테 주어져요. 돈이 많다고 살 수 있는 게도 아니에요. 거의 뭐 대학 지원하듯이 서류도 넣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 이사회 앞에서 면접을 봅니다. 뭐 도덕적인 면에서는 이분 뭐 바람직하게 살아왔는가 이런 거 다 검토하면서 다 합격하면 거기 살게 되는데. 크리스 씨는 어디 출신이시죠? 저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비싼 동네 아니었어요? 전 잘 살아요 거기. 예. 크리스 씨는 가족도 옛날부터 거기 출신이었어요? 옛날부터 거기 캘리포니아 출신이었고요. 아, 네.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요. 조금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 샌호세 윌러건이라고 특히 옆집 절친이 있었는데 네. 너무 잘 살아가지고 또 그 절친 아빠가 항상 우리한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 이 넓은 세계에서 그중에 미국, 그중에 캘리포니아, 그중에 실리콘밸리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고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야. 너도 이들 좀 강할 줄 알아야 돼.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이제서야 내가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동네 이름 만들면 이 사람이 뭐 하이클래스다 이런 거 구분이 확실히 되나요?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계층을 구별짓는 가장 큰 요인이 자산이고 자산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것이 집이잖아요. 그렇죠. 거주지라고 하는 지리적인 특성을 통해서 계층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할 때도 그런 거 나타내요. 영어 표현에서도. 그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언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말씀드리자면 bad neighborhood 이란 말 있잖아요. 나쁜 동네. Wrong side of town, the other side of the tracks. 여기 그 한 마을에 철도 이렇게 가로질러요. 여기는 못 살고 여기는 잘 살고. 팔로알토도 이스트 팔로알토가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팔로알토가 있어요. 이스트 팔로알토에는 뭐 유색 인종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고 이쪽 왼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부유한 팔로알토 지역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경찰관이 거기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스트 팔로알토 있는 사람이 팔로알토 넘어가려고 그러면 너 왜 가니? 뭐 때문에 가니? 이렇게 하면서 규제하는. 바로 적절한 예예요. The other side of the tracks 바로 그런 의미예요. 거기서 왔으니까 좀 안 됐다. 우리는 여기서 왔으니까 이렇게. 팔로알토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 지역이 이제 스티브 잡스 때문에 많이 알려졌죠. 네. 많이 떴어요. 평균 집값이 거기 한 60에서 70억이에요. 앤서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 상상도 못해요. 프랑스는 최고의 소득자 사는 도시는 파리죠. 파리죠. 파리? 근데 파리에서도 구마다 다 다르거든요. 파리에서는 29구까지 있는데 이렇게 달팽이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1구, 2구, 3구, 4구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7구에서는 제일 부자들 많이 모여 있어요. 에펠탑도 있고 억새 박물관도 있고 7구에서는 거기서는 제일 부자들 많이 모여 있어요. 파리 7구의 평당 5천만 원, 한국의 강남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평당이 좀 비싸죠. 파리 얘기를 안 하면 지역으로 따지면 남부에 있는 프로ven스 알프 côte d'Azur, 니스 도시도 있고, 뭐 막세이 도시도 있고, 뭐 칸 그 영화제 도시도 있고, 좀 되게 잘 사는 동네인데 거기서는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런 이미지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그쪽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1년 내내 너무 날씨가 좋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리고 또 뭐 볼거리도 너무 많기 때문에 왕국이라든지 뭐 세잔이라든지 화가들은 다 거기서 너무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그림도 그렸던 거래요. 북한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란봉 구역에 이제 좀 상류층들이 모여 사는 편인데요. 이제 이곳에는 모란봉 극장, 이제 또 사이어 문화회관 같은 이제 중요 시설들이 위치해 있고 그 외에도 또 북한의 또 최고의 건축물이 이제 천리마 동상이라고 해서 천리마 동상. 네, 또 이렇게 나래를 펴가는 그림이 같은 그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선문 등이 있을 만큼 정말 북한의 중심 지역이거든요. 이곳에 이제 북한의 부자들이 좀 많이 모여 살고 북한에서는 평해튼 이라고 새로 생겨난 거리가 있는데 바로 려명거리예요. 북한의 좀 유럽 느낌으로 이제 건설된 거리들은 려명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에 좀 산다라는 사람들은 이제 좀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우리를 좀 쉽게 이해하자고 평해뜬이라고 하신. 북한에서도 요즘 평해튼이라고. 진짜요? 그럼요. 다 알죠. 그 유럽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 건설을 하니까. 나라시한테 느껴지는 한국은 어때요?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 영상을 봤는데 잠실의 한 아파트던데 계란 같은 것도 9알에 18,000원 정도 하고. 구알에? 네, 18,000원이요? 네, 끝이 아니라 심지어 아침 식사 이런 것도 호텔처럼 조식으로 이렇게 다 룸서비스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거기 롯데타워 네, 옆에 그쵸. 그쪽인데. 거기도 가봤어요. 거기 그 치킨 배달 시키잖아요. 거기 아예 못 들어가요. 이 받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올리는데 보안이 장난 아니에요. 멕시코에서는 일단 상류층 1%는 인구 절반의 소득보다 무려 141배를 더 많이 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야, 압도적이네요. 멕시코에서는 이게 빈부 격차가 조금 굉장히 심하기 크네요, 빈부 때문에, 격차가.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미국은 그냥 상류층도 있고 찐 상류층도 있어요. 그냥 상류층은 upper class. 우리 전 국민 한 19% 속하고요. 그래서 많아요. 찐 상류층은 0.1% 속해요. 와. 별로 없고요. 아예 딴 세계예요. 비교 볼 거예요. 친구 삼촌한테 제가 듣던 얘기인데 제가 부자가 아닙니다. 그 친구 삼촌이 어디 그 경매장 나가잖아요. 고급 예술품 가격 제시하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뭐 2억, 3억.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담당하는 분 이거 뭐 들고 있어요?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그 해머 그 마지막에 해가지고 그 판매 가격 그거는 해머 프라이스. 그냥 일반인이 그 해머 프라이스라고 들리면 진짜 망치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망치 가격. 망치 가격. 나 이 미술품 뽑았다. 10억이었어요. 10억 대박. 완전 꿀 가격이네. 아니 그거 해머 프라이스 뿐이고 나는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거기 이것저것 붙이고 하면 그러면 14억이야. 이런 대화 나온다고.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와우. 아니 이게 실제로 뉴스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 재벌들끼리 하는 뭐 행동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뭐 영어로 대화를 한다든가, 뭐 와인잔을 이렇게 들면 호호호 이렇게 하는 모습을. 프랑스는 어때요? 파리에서는 집을 하나 있고 세컨드 하우스로 고용하고 뭐 좀 와이너리 있고 부자들은 조금 돈으로보다는 하는 교육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프랑스 사람들은 뭐 좀 영어에 조금 잘 못하잖아요. 근데 16구에는 절대 반대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 과외도 시키고 뭐 학원도 이렇게 보내고 해외 갈 수 있게끔. 미국은 이미 영어로 어느 정도 영어 잘 하니까 그 찐 상류층 그 삼촌 딸들한테 아이 중국어 내니 고용해가지고 같이 살아요. 지금 크리스 씨는 딸들한테 혹시 전에 뭐 쿠만 학습지 중국어는 먼 미래고. 북한에서도 보면 이제 상류층이라면 무조건 자녀들한테 피아노 사교육을 되게 많이 시켜주거든요. 피아노. 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손을 이끌고 그냥 그 선생님한테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끌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노래 한 곡 그냥 완곡은 칠 수 있는 정도로 다 실력을 키워줬어요. 진짜 상류층이네 그 정도면. 네, 그럼요. 혹시 피아노 배울 때 북한에서 뭐 네. 따로 배우는 그 약간 레퍼토리가 있나요? 그건 없고 그냥 한국에 와서 보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체르니도 배우고. 네. 우리 딸이랑 배우는 거 똑같네. 네네네. 체르니 100번 배우고 30번 배우고 거의 오. 똑같이 배우긴 하더라고요. 과외 값은 어느 정도 돼? 보통 북한에서는 이제 쌀로 좀 기준을 많이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수업 받는 기준으로 쌀 20kg 정도. 쌀이 1kg에 5,000원이거든요. 한 10만 원 정도 주고 배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의 네 거죠. 맞아요. 오. 네. 혹시 북한에서 배우는 외국어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제2 외국어로 영어를 필수로 배우고요. 예전에는 이제 러시아랑 사이가 좋았어가지고 제2 외국어가 영어랑 러시아어였고 지금은 좀 상류층들 사이에서 배우는 게 이제 중국어. 저희도 영어는 뭘부터 배워요? 문장이나 뭐 ABCD부터요. 알파벳이 다르기 때문에 괜히 물어봤네. 한글이라 이게 아니 혹시 좀 그 반미 감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식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영국식 영어를 배우거든요. 아 진짜? 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처럼 진짜요? 아 프랑스도. 진짜요? 네, 미국식 그게 영어 더 안 차별화가 배워요. 되는 건가요? 일단 아예 미국식으로 배우진 않아요. 우리는 영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비싼 곳에서 사는 거 말고 이거 또 다른 단서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북한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해요. 돈이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도 돈 내고 갈 수 있고 자격증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솔직히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돈이 전부예요. 아니 김일성 대학도 네. 돈 있으면 가요 그러면? 5,000불 내면 갑니다. 네. 정말로요? 네. 오, 되게 쇼킹하다. 다 그 입학금이 정해져 있어요. 이 대학교는 얼마. 저도 대학교 갈 때 실제로 진짜 돈을 500불 내고 갔거든요. 500불? 네. 500불. 네. 그리고 이제 또 북한 돈이 아닌 달러나 중국 돈을 써야 그 상류층으로 좀 인정을 해줘요. 그 이유는 북한 돈의 그 화폐의 가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또 상류층들은 그것만 써요. 북한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북한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놀랍고 쇼킹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솔직히 이제 북한에는 전기가 아예 없거든요. 불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류층이 아무리 사는 아파트라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아침 출퇴근 시간만 이제 보장해 주거든요. 저희 삼촌이 평양에 사는데 23층에 살아요. 화장실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 이미 끊겼어요, 시간이. 아이고. 10시가 넘었어요. 아이고야. 23층에 진짜 걸어 올라갔잖아요. 아. 진짜 그 정도로. 그리고 또 상류층이 하나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뭐일 것 같아요? 반지나 약간 주얼리, 시계? 주얼리 같은 거. 그거예요, 핸드폰. 우린 뭐 당연한 거잖아요. 핸드폰이요? 아, 우리, 진짜? 핸드폰. 우리는 당연한 건데 진달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알다 네, 맞습니다. 부의 상징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그 핸드폰을 이제 사용하는데 또 한계가 아 많죠. 인터넷이 일단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이거 있다고 하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친구들이랑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밖에 할 수 없죠. 또 뭐 구글에서 웹사이트를 검색한다던가 뭐 아유. 서구 세계에 대해서 알아간다던가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교수님 그럼 진달래. 통일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멕시코에서 좀 독특한 하이클래스 구별하는 방법인데 성을 이름? 들으면 오. 이 사람의 하이클래스다. 부르고스. 성층이다. 부르고스는 없어요. 부르고스는 없는데 있는 성 중에 하나는 슬림. 슬림 쉐이디? 슬림이라는 날씬하다.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멕시코에서 동싱 사람 뭐 대기업도 가지고 있고 또 재산이 엄청 많아요. 거의 뭐 빌 게이츠나 뭐 같이 뭐 식사도 하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급 아니면 아람 부르 사발라, 데리베라이 파밀리아 살리나스 플리에고 이런 성을 들으면 일단 뭐 인사 잘해야죠. 한국에서는 반복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김이 많고 강도 그쵸, 많고 맞아요. 박도 많으니까 근데 박김. 이런 성들을 솔직히 가지기가 힘들어요. 가족이 아닌 이상 만약에 어쩌다 가지게 됐어요. 오. 그럼 악용하는 사람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가문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부자이면은 잘 안 보여줘요. 몰라요. 똑같네. 진짜 몰라요. 진짜 부자들은 거의 숨어 있어요, 그냥. 프랑스는 명품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대놓고 이렇게 좀 다 브랜드 보이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너는 진짜 부자는 아니고 이제 새로 되는 부자다. 신규 리치. 유버게시라고 하죠. 유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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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랫동안 부자 있던 가족들이랑 지금 20년, 30년 전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자 됐던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구별해요. 서로. 저는 진짜 놀랬던 게 한국에 그 드라마도 보면서 그렇고 그런 멘트 많이 나오잖아요. 내 아빠 누군지 알아? 이런 대사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프랑스에서 하면은 큰일 나요. 운 좋으면은 뺨이고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죠. 좀 따로 이렇게 갑질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모이는 모습이 그러면 좀 더 평등한 느낌이겠네요. 그쵸? 그렇죠. 만약에 진짜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있어요. 약간 좀 즐기는 스포츠. 티나죠. 뭐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귀족들 하는 펜싱들, 승마, 배 타는 거, 세일링, 스키도 되게 좀 부자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구별돼 있고. 지금 로벤치가 말씀한 그 내용이 프랑스의 뿌에르 브루디우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사약자가 있어요. 문화 사약자인데 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취향을 통해서 계층이 구별되는 거고 계급 세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층 계층이 자기들만의 어떤 취향 같은 거를 유지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하층 계급하고 이제 구별짓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와인에 대해서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박한 사람들. 클래식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상류층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맞습니다. 오페라 시즌권, 시즌제 그 티켓 있는 사람들 엄청 부자예요. 맞아요. 저는 무르고니에서 왔잖아요. 네. 와인이 되게 유명한 맞아요. 지역인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 잘 몰라요. 이게 좀 가격 괜찮은 와인들을 많이 먹지 이렇게 막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제일 비싼 와인 뭐 먹어봤어요? 근데 뭐 먹었어요? 없는데 비싼 와인 먹어본 적이 없는데 거의. 멕시코에서 만약에 멕시코 사람인데 난 뭐 스키 탄다 이러면은 일단 하이 클래스예요. 왜냐면 멕시코에 눈이 안 와요. 눈이 없어요. 해외 가니까. 진짜 해외 가야 돼요. 그렇다. 진짜 해외 그렇다. 갈 수밖에 없는. 근데 북한 상류층 사이에서도 취미 생활이라기보다는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그 붐이 좀 불긴 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사랑의 불시착. 사랑해 보시죠. 이제 드라마를 정말 K-드라마. 많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 16부작이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는 8부작까지밖에 안 들어갔어요. 드라마 한 편에 이제 북한 돈으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예요. 그럼 엄청난 거라는 게 북한에서는 한 달 월급이 5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게 부자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8부까지도. 월급 20배네요.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잘 산다는 사람들만 볼 수 와, 있는 거죠.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하나 보는데 네네. 일반 월급의 20배를 내면서 가야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네. 구매해요? 막 카드 긁어요? 장마당 이제 시장에 가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USB로 판매를 하는데 집에서 몰래 보거나 아니면 SD 카드를 다운 받아 가지고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죠. 제가 그 드라마 봐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 항상 그 리정혁 씨 되게 네네. 멋진 남자잖아요. 네. 그 몰던 차 그 외제차 중에 네네. 제규어 네, 제규어대. 진짜 북한에 그런 차 있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제규어는 일단 본 적이 없고 그건 봤어요. BMW나 벤츠 이런 것들은 네, 많이 봤어요. 제네시스 이런 것도 심지어 있어요. 네. 제네시스. 네. 오, 협찬품이었나 봐요. 근데 우리 북한 생각하면은 네네네. 이렇게 아무래도 자유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돈을 이렇게 모일 수 있는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불시착에도 나오지만 북한에도 돈을 가진 새로운 상류층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20, 30년 동안 북한에서 급격한 이제 시장화가 이뤄지면서 생긴 일명 이제 북한에선 돈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신흥 이제 부자들이거든요. 티끌모아 티끌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티끌모아 태산 있군요. 북한에서. 티끌을 티클이 뭐죠? 더스트 티끌. 그 자본주의 원리. 나오죠, 원리예요. 아니 그럼 전 궁금한 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계층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정확히 나누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이 변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상류층이 아니면 정말 눈 뜨고 오늘 아침 뭐 먹지? 우리는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야 오늘 뭐 먹지 고민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하는 그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미국은 일단 사회적으로 계급 상승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우와. 네, 아메리칸 드림 있지 않습니까? 아, 많이 죽긴 죽었지만 아직도 그런 희망 항상 가지고 있고 우와. 이런 기본적으로 생각 깔고 살아요. 계급 당연히 없지는 않죠. 어디 가도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려고 노력해요. 미국 사람들이. 이 미국인 그 정서라고 할까? 이 정서는 되게 선민적인 정서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부자더라도 티를 안 내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스티브 잡스 머크 이름 뭐지? 마크 저커버그. 아, 영어 안 되네요. 네. 마크 저커버그. 네. 이런 분들 뭐 만발티도 있고 찐 상류층이어도 잘 사는 동네에서 다 나는 그냥 중산층이에요. 평범한. 저는 평범하게 살아요. 이 말 많이 해요. 그 프랑스에서 이 계층 이동 좀 가능하긴 한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 상류층에서는 갈 수는 없어요. 한계 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돈 많을 수도 있는데 그 내가 인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인정을 해줘야 좀 약간 하나가 된다는. 미국은 조금 자유롭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계층 이동이 그렇게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고. 근데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 상류층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상류층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계층적인 입장에서 보는데 우리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도 필요하고 정치인도 필요하고 건설 노동자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서 상류층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계급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상류층은 이 서민들이나 다른 계층은 막 쥐어 짜가지고 부를 창출한 사람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은 반드시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고 우리가 부와 재화를 잘 나눌 수 있다면 상류층은 굳이 필요 없는 것이죠. 미래의 상류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기본 옵션으로 요즘 이제 뭐 좀 핫하잖아요. NFT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냥 확실하게 그냥 몇 개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로봇들 아닐까요? 로봇. 이제 상류층들. 약간 사이보그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신체 부위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하던가. 약간 사람들이 우리 치고 말고 달에 집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 세컨드 하우스 이제는 다른 세컨드 하우스 이제 달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교수님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화성도 갈 수 있고 달에 집도 지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찐상류층은. 근데 반대로 아까 나라 씨가 메타버스 얘기했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메타버스에 굳이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재화가 부족한 사람들이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명품도 사고 벤틀리도 사고 벤틀리. 거대 주택도 사고 이러면서 아바타도 만들면서 행복한 상상을 자기만의 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너무 거예요. 슬퍼요. 근데 사실은 그게 현실적인 어떤 계층 사회를 대박. 벗어나서 온라인으로 도피하는 슬픈 일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뭐 항상 여기 오면은 배울 거는 많고 진짜 뭐 배울 크리스 거 덕분에도 이렇게 많이 웃고 네. 진짜게 진짜 개천에서 욕 날 수 있다. 네. 크게 대박 될 수 있다. 음. 그리고 조금 천천히 오래 걸리더라도 다 노래 갑시다. 꿈을 굽시다. 아 정말. 나라 씨는 어떠셨어요? 다른 나라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뭐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였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즐겁게 보냈고요. 좋습니다. 하이클래스 토크쇼 우리 별다리 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방송이 아니고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채널 고정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멕시코에도 비싼 해변이 많거든요. 그 이제 북쪽에 가면 그 이제 바하 캘리포르니아 쪽에 뭐 티juana 그쪽에 해변이 진짜 예쁜 거 많은데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만나봤었어요. 셔츠 다 벗고 배도 나오고 뭐 수영도 있는데 누가 봐도 부자나.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 너무 잘 사. 돈이 엄청 많아요. 오 마이 갓. 알아보니까 그 해변 자체가 자기 해변인 거야.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